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우세요.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시무시한 바람에 의해 갈라지는 거대한 구름뿐입니다. 일반 비행의 경우라면 이미 공포에 질렸겠지만 이번 비행에선 허리케인을 추적할 거예요. 비행기가 폭풍의 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허리케인 사냥 비행은 무모한 스턴트가 아니라 고급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들의 대담한 비행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상이변 경고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허리케인 비행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수신한 후 폭풍의 위험 등급을 즉시 높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폭풍 추적에 나선 요원들은 종종 허리케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강해지는지에 매료됩니다. 비행은 매번 위험하지만 기상학자, 기술자, 미 국립해양대기청 요원들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비행기를 날려버리지는 못해요. 비록 풍속이 시속 320km에 달한다고 해도 비행기는 끄떡없습니다. 시속 80km의 수직 바람과 소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하지만 숙련된 조종사는 폭풍의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비행 승무원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업무가 10%의 극심하게 위험한 순간들과 90%의 지루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처럼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종류의 임무에는 특별한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 크기의 비행기가 사용되지만 그나마 변형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이거나 군용 비행기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기종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죠. 비행을 마칠 때마다 각 비행기는 완벽한 정비 점검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거기에 탑승하는 용감한 사람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허리케인 연구와 탐사에 사용되는 비행기들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변형됩니다. 최고의 레이더 장비가 탑재되고요. 또한 습도, 압력, 바람과 비의 강도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상 상태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드롭 윈드 손드라고 불리는 기상 관측 기구를 사용하는데 마치 낙하산이 달린 종이 타월 롤처럼 생겼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드롭 윈드 손드는 복잡하고 매우 중요한 장치로 비행기에서 발사됩니다. 허리케인 내부에서 일단 발사되고 나면 돌아갈 방도가 없지만 고도 3000m에서 하강하면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죠. 관측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행기로 다시 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 관측기를 수동으로 던져야 한다면 비행기 내에 감압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내에는 관측기 발사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관측기가 들어가면 방문이 잠기고 관측기는 단 한 번의 여정을 위해 발사됩니다. 허리케인 비행을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비행날 먹는 모든 음식은 소금이나 향신료가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비행의 날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소금이나 양념을 포함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엄격한 식단을 따라야 합니다. 네, 물론 구토용 봉투가 잘 갖춰져 있지만 작업 중 대부분의 시간을 봉투를 챙기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은 비행 시작 몇 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폭풍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의 경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시시해집니다. 마치 비현실의 세계로 접어드는 느낌이죠. 보이는 건 비구름뿐이고 주변 세상은 그저 회색빛일 뿐입니다. 이미 바람이 비행기 밖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지상보다는 여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심지어 2급 허리케인의 경우에도 풍속은 180km에 달합니다. 지상에서 이 정도의 바람은 전봇대를 넘어뜨리고 지역에 정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날아다니는 파편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부딪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심지어 공중에서도 거대한 18m 높이의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바다 위로 거세게 몰아칠 때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지상에 있는 것보다 공중에 있는 비행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침내 허리케인 추적 비행기는 폭풍의 눈을 표시하는 거대한 벽에 가까워집니다. 비행기는 허리케인의 종류에 따라 2100m에서 3000m의 일정한 고도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바늘귀로 날아가는 것과 같아요. 조종사는 벽을 뚫고 들어갈 작은 구멍을 찾아야 하고
언제 비행기를 덮칠지도 모르는 거대한 관성력에 의해 뭉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관성력은 에어포켓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강력한 수직 하강 기류입니다. 에어포켓 안에서의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습니다. 항상 위 아니면 아래로 밀리죠. 비행기는 조종사가 아무리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도 이리저리 던져집니다. 바람이 전혀 예측 불가능해요. 2g의 힘으로 흔들리는 것도 불안한데 4에서 5g의 경우 비행기가 심하게 손상되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기와의 교신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공항의 관제탑에서는 승무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겠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1989년 허리케인 휴고 추적은 극단적인 사례들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허리케인은 비교적 잠잠해 보였지만 일단 비행기가 안으로 들어가자 시속 320km의 무자비한 하강 기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권장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 있었는데 더 아래로 밀려 내려갔어요. 허리케인 추적 비행기가 5.5g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엔진 한 대가 즉시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다시 적절한 고도에 다다를 수 있었고 폭풍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은 그 사건 후 안전하게 기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거의 뚫을 수 없는 공포의 벽 너머에는 평온과 아름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눈은 거대한 경기장과 같아요. 허리케인의 주변은 회색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은 아주 선명하죠. 비행기는 몇 초 전 심각한 위험에 처했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흔들림을 멈춥니다. 태양이 파란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은 다시 벽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무는 완성됐고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탈 없이 복귀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추적은 한때 도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폭풍 속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43년이었어요. 용감한 조종사만이 다룰 수 있다는 AT-6 소형 2인승 전투기였습니다. 조종사는 이 무모한 비행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 덕에 폭풍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섭씨 14도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누군가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허리케인으로 날아가기로 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허리케인 비행에는 두 가지 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허리케인 추적에 사용되는 비행기들이 여전히 허리케인 내부의 모든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게다가 승무원들은 항상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로 인해 데이터가 불완전하게 되고요. 매번 비행이 필요할 때마다 비행기와 승무원들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행히도 이 점에서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새로운 허리케인 추적 비행기는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센서 또한 완전히 자동이 될 것입니다. 2007년 허리케인 노엘은 원격 조정 항공기를 통해 처음으로 모니터되었는데요. 보통의 허리케인 비행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허리케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의식을 잃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관성력으로 인한 피해는 무인기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합니다. 11월 2일 에어로손드라는 이름의 무인 항공기가 허리케인 노엘에 도달하여 연구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비행기들은 폭풍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찾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사람들을 대체하게 되었죠. 이렇게 얻은 정보는 더 복잡하고 완벽할 것이며 연구원들이 전 세계의 허리케인을 더 잘 식별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로선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허리케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친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